이제 같이 진행하게 될 강의 제목은 빈출 유형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강의 목적은 그러니까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하고, 그럼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전에서 시간이 약간 절약이 될 수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더 쓸 수도 있고 해서 그 최종적으로는 득점되는 개수를 늘려보자 라는 게 이번 최종 정리 첫 번째 강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그 질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나머지는 자주 볼만한 것들, 그리고 변리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도 그래도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타 시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꼭 보고는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추려서 자료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끊고 첫 번째 파트가, 그러니까 강의 순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현대물리하고 파동하고 전자기 연력학 역학. 그래서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의 역순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물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 강의입니다. 한 바퀴를 1순환 이상을 내가 정리를 했고 복습한 게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했을 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가셔야 되는 게 현대물리부터 지금쯤이면 아실 것 같긴 한데, 문항 개수는 10문제에서 얘가 2문제, 1문제, 3문제, 1문제, 3문제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현대물리 할 건데 현대물리 쪽 문제가 올해가 약간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준비하셔가지고 만약에 상대성 이론 대비하셨었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는 일단 쉬운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현대물리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너무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게 출제가 되면 건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쪽은 좀 얕게, 전략이 얕게 꼼꼼하게 대신에 딱 단순한 걸 떠올려서 푸는 게 출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유형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광전효과죠. 광전효과라 하면 금속 표면에다 빛을 쪼였더니 빛이 전자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게 된다 라는 빛의 입자성을 검증을 하는 실험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다 라는 1번 개념과, 그 다음 세기에 대한 개념. 광전류의 세기나 광전효과에 의해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 약간의 포인트는 따로 질문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이 두 개는 따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쪽, 입자 쪽으로 그냥 사이즈를 물어봤으면 이쪽만 생각하시면 되고, 세기 쪽으로 질문을 꾸몄으면 이쪽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별도의 지문이 없으면 썩지는 않는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 기준으로는 확률적으로는 여기를 질문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쪽은 잘 질문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출제된 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세기에 대한 게 요런 게 있기는 있어요. 이제 빛의 세기 같은 경우에 결국엔 총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기라는 건 총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단색광, 동일 파장, 한 종류의 파장으로만 되어 있는 단색광이라면 광자 한 개 에너지 곱하기 광자의 개수가 전체 세기가 되더라 라는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수준. 요것도 문항에 하나는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요런 거 아니면, 이런 독특한 상황 아니면 요 두 개는 썩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문제 보시니까 광전효과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두 금속 AB에 동일한 단색광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표현을 한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동일한 빛을 비춘 거죠. 그래서 금속 A하고 B에 대해 가지고 비췄더니,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읽어버리게 되면 가령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F0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을 A, B 둘 다에다 쏴봤더니 B에서 광전효과에서 일어나게 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A 거에 비해서는 좀 작네?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지금 있을 거고, 이때 읽어줘야 되는 거, 여기에서 Y절편에 해당하는 게 금속의 일함수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게 플랑크 상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요것과 직관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는 1번 개념일 겁니다. 저는 그냥 1이라고만 쓸게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일함수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문을 조금 더 읽어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다는 금속판 A하고 B 가해 장치를 이용해서 전원장치의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다에서 사용한 단색광의 진동수는 F0이다. 가로 열고 플랑크 상수는 H고 상대론적 효과는 무시할 거다. 그럼 이제 얘는 얘를 본 건데, 그걸 이제 조금 설명하기 전에 상대성 이론에 따른 효과는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좀 문제를 정밀하게 출제를 할 거면, 특히 이제 미시세계 입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조금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이 정도의 파장, 이 정도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 아니다? 구별하는 건 많이 힘들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좋은데, 우리 시험은 그 표현이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랄까, 통밥으로 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별도의 표현이 없으면 상대성 이론에 따른 효과는 무시한다라고 보면은 맞기는 맞아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산란 그 출제 문제에서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고 있었죠. 자, 일단 참고는 하시고 원칙적으로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기는 하다. 자, 그러면 나의 내용과 다의 내용이 연결된다라는 게, 다에서 쏘여준 단색광의 진동수가 F0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지금 이 자료는 요 C 또는 D가 A 또는 B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요 실험에서 지금 분명히 이제 전압이 플러스 방향으로 걸릴 때가 있고 마이너스 방향에 걸릴 때가 있으니까, 특히 요쪽 전압, 광전류 세기가 0이 될 때 전압이, 여기가 내용이 뭐가 되냐? 정지전압 또는 저지전압이라고 표현을 하죠. 걔를 이제 기호적으로 V0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는 딱 전자의 운동에너지 최대값, 그걸 얘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